계속해서 시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CPI, FOMC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지표들 괜찮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괜찮게 나왔어요. 산타랠리 좀 기대를 해보도 될까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CPI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CPI 자료 갖고 왔는데 사실 너무 식상하죠, 재료가.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벽에 기대 인플레이션 나왔거든요. 이건 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그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일지 안 꺾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좀 올라갔어요. 미국 시장도 올라갔죠. 근데 10월 대비 낙폭이 0.7%, 꽤 크죠. 그러니까 3년이나 5년은 아직까지 낙폭이 크진 않는데 그러네요. 1년치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간 건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정작 이제 오늘 저녁에 CPI를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와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 JP모건이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S&P의 움직임을 이제 비교한 그 도표가 있어요. 근데 7.8% 이상 끔찍하죠. 저 정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상 확률이 5%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S&P가 또 5%까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가장 좋은 게 컨센이 50% 확률인 7.2하고 7.4잖아요. 사이. 그게 이제 50%고 정말 좋은 거는 7% 이하로 떨어지면 급등이죠. 그런데 컨센서스하고 보면 이게 쭉 보더라도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S&P가 마이너스 5%밖에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최고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CP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이제 악재는 좀 둔화됐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훨씬 상승폭이 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잘 나오면 CPI가 막 7% 이하 나오면 산타랠리 있을 수 있고 정말 못 나오도 확률이 좀 못 나오더라도 악재가 녹아 있다. 큰 영향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JP모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도 그 페드를 취재하는 기자 역시도 본인도 막 이렇게 의견이 있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연준 네스터 파월이나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 자체가 이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견이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견이라는 건 서로 다른 의견.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다른 의견인가 하면 앞으로 계속 50bp까지 계속 그 빅스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긴축 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죠. 근데 고금리를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50bp 하고 25bp 하고 25bp 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는 의견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인가 하면 긴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식상한 이슈가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긴축이 아니면 이제 침체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침체를 경험하면 침체가 하면 지수가 폭락하냐 그러는데 그는 금융위기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침체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려주듯이. 피를 말리듯이. 조금씩. 이게 이제 침체의 가장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보다는 경기 침체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아마 차별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도 지난번에 한 많이 떨어지면 8천 그랬는데 8천까지도 안 떨어질 것 같고요. 한 9천에서 12,000 사이의 박스권. 그리고 오늘 CPI가 너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충격에 거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CPI가 정말 안 좋게 나와도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듯 싶어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2,500선에서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잖아요. 외국인 매도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12월 달에 그 이제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0선만 가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PBR 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PBR 1선 근접하면 매도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악재에 대한 내성도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전형적인 박스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 2,200선에서 한 2,600선의 박스권에 같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반증하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3, 6, 9, 12월 달에 동시만기가 있어요. 그 동시만기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롤오버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청자들이 볼 때 HTS나 보든 뭐 다른 자료를 보면 안 나와요. 그 저희도 이제 수작업으로 다 해갖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거 자료 한번 보실래요?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외국인 선물 롤오버인데 이게 8일 날이 만기였거든요. 지난번 동시만기 때. 근데 12월 6일 날 23,900개, 그러니까 24,000개 매도가 탁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이 롤오버 자료는 그러니까 3월 물이라면 1, 2, 3월 동시만기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로 밑으로 알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1, 2, 3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선물을 매도 롤오버라는 거죠. 그런데 23,000, 24,000까지 롤오버를 딱 했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7일, 8일 하면서 플러스로 탁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올렸죠. 그래서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7,2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맞구나. 그러니까 만약 이게 예전에 막 3만 계약, 4만 계약 매도를 치면 그다음 이게 롤오버니까 그다음 물이니까요. 항상 1, 2, 3월 달에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한 3만 계약, 4만 계약 순매수로 롤오버 되면 시장이 폭등하거나 이랬거든요. 이거는 30년 동안 예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확 떨어졌다가 땡겨놓는데 7천 계약밖에 안 땡겨놨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여기서 아마 최초로 공개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용잔고를 보시면 보세요.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지난번에 9천억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새 또 일주일 달에 1조 2천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변동성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가다가 쭉 올렸다가 쭉 빼버리고 쭉 올렸다가 쭉 빼버리고 그 안 되는 건 계속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장이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린가 하면 아마 바이앤홀드 장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전처럼 바이앤홀드 장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중국이 방역을 완화했다 이러면서 화장품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막 올라 막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건 단기 모멘텀에 대한 재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순환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만 제약주, 중소형 제약주 많이 올라오는 거는 이것도 이제 오늘 또 암젠 M&A 이슈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요런 장을 선수들의 영역의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정책이나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캘린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3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뭐죠?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1월 달, 12월 달에 매집했다가 3월 달 올라오면 파는 거죠. 그래서 월별로 이벤트가 다음 달에 1월 달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2월 달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를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매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가 나오면 올라오면 팔고. 그러니까 그런 장 이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월별 이벤트를 체크해서 선취매를 하고 그다음에 재료가 노출되면 팔고 그런 전략이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바이앤홀드 장이 아니라 단기 모멘텀 플레이의 장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면 진짜 좋은 종목 사서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박스권의 뭐 단기 변동성은 이제 불가피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지난주부터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런 장에서 이제 가치주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평가주. 그렇죠. 가치주 이제 저평가주. 그러면서 오늘은 좀 단기 이슈에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둘 중에 조금 비중을 둔다면 어떤 거를 또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가치주 저평가주를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대한유화가 되게 저평가됐던 종목이거든요. 그게 바닥에서 6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의 저평가 영역이 조금씩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지주회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치주는. 근데 이제 중소형 가치주도 괜찮은 건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주회사 하나만 보는 거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게 중소형
제약바이오를 좀 봐라. 예. JP모건 내년부터 임상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예. 이 아마 같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냥 여러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로 딱 나오면 팔 생각하고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을 계속 보라고 3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장 큰 맞습니다. 이슈는 그건 같고요. 나머지는 월별 이벤트로 보는 거고 저평가 종목 섹터에서는 제가 볼 때 지주사 하나 남은 것 지주사. 같은데 지주사도 보면 지수가 가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큰 지주사보다는 중소형 지주사가 낫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지주사는 왜 좋습니까? 이러면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하나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만 패는 게 좋죠. 예.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야 된다. 그래서 지주사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오늘은 이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